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코인과 카톨릭을 같이 얘기하는 건데, 저희도 보세요. 바티칸 중국 주교 임명 합의 임박 외교 관계도 67년 만에 복원궤도 해가지고 이렇게 제2의 마테오 리치가 되나라고 돼 있죠. 마테오 리치가 뭐였는지 아세요? 얘도 예수회였어. 예수회가 뭐 하는 애들인데 무기상인이라고 무기상인. 응? 그러니까 그 보면은 1549년 최초로 일본의 카톨릭을 전파한 선교사도 예수회다. 사비에르 신부였다. 이게 무기상 아닙니까? 당연하지. 1549년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창 뭐 통일전쟁하고 전국시대. 예. 뒤지게 죽이고 그죠, 싸우던 예, 시대. 예. 그때 예수회가 일본에 갔다고. 뭐에 갔을까? 무기팔로 간 거죠. 당연하죠. 무기팔로.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임진왜란 벌어져요. 예. 그때 예수회가 우리나라는. 내가 있잖아. 프란체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왜 왔을까? 예. 뭐 주둥아리에 평화를 붙이고 얘기하는 건 안 믿는다니까 그러네. 나는 항상 행적을 봐, 행적. 자, 그래서 보세요. 스위스 위안화 거래 허브 구축 노력. 예. 스위스가 위안화, 중국과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결속을 하는데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야. 왜? 어? 그 이유는 예전에도 내가 그 강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스위스 은행은 바티칸의 비밀 금고래니까. 예. 스위스 은행이 중국하고 힘을 합친다는 소리는 바티칸이 중국을 도와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풍기하는 거 그런 것도 해준다. 그러고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티칸 돈을 좀 얻어 써보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중국이. 그래서 중국과 바티칸이 암암리의 힘을 합치는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중국의 꼬봉인 한국이 협조를 해야지. 그죠. 네. 이런 구조가 형성되면서 한국 청와대 내에 카톨릭계 인사들이 왕창 배열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 중국이 꼬봉이니까 저 예수의 사제들이 가가지고 제주 강정마을 뭐 구름비 바위 살려야 된다고 기도하고 생지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드루킹에 썼던 그 내용이 그냥 과연 음모론일까 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까지 7개국가 외환 방파제. 한국이 이렇게 외환 방파제를 쌓고 있어요. 이렇게. 이 쌓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스위스랑 함께. 왜 자꾸 스위스가 들어가냐고 여기에. 그렇잖아요. 바티칸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러시아까지 같이 들어가고 이란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암호화폐로 여러 가지 그 밀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교환할 때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킬 때 뭘 쓰느냐?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 영향. 스위스 프랑을 쓰는데 스위스의 자금은 원천적으로는 바티칸. 이게 그림이 보이는 거야. 이번에 그러면 뭡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도 바티칸의 자금이 한국이 엄청나게 풀리겠구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중국의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건 중국의 자금이라기보다는 바티칸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선 때 중국에서 비트코인 받아와가지고 그거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국내 정치적 혼란은 외부 개입에 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그 큰 그림은 뭐냐? 바로 종교전쟁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 어쨌든 러시아도 이렇게 스위스랑 거래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죠? 쭉쭉. 자, 그래서 이게 진하게 칠한 게 뭐냐? 진하게 칠한 부분은 카톨릭적 성향이 강한 나라예요. 흐리게 될수록 카톨릭적 성향이 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자, 이거 유럽에 이거 진하게 칠했지만 이거 다 뻥이에요. 지금은. 왜냐? 지금 유럽에서 카톨릭 믿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카톨릭 신자들이 유럽에서는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유럽은 이제 종교가 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슬람은 늘어났죠. 자, 그래서 바티칸이 옛날 때 그 찬란했던 그 제국이 다 쪼그라들어서 지금 바티칸 시국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애들이 그 요한 바오로, 베네딕토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유럽계 출신의 교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유럽은 이제는 카톨릭 신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제일 카톨릭 신자가 많은 남미에서 이번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단 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카톨릭 선교사들이
남미로 갔을 때 그 남미의 선교 활동을 갔던 애들은 10중 8구 다 예수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 출신의 교황이 나왔는데 그 프란치스 교황이 그래서 예수회예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이 죽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물러나고 이 사람이 왔다는 걸 내부 쿠데타를 났다는 거 봐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 아, 저도 그래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네. 지금 바티칸의 수입이 이렇게 쭉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공개된 것만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주요 수입원이 관광 수입원, 뭐 우표 발매, 뭐 기념품, 뭐 입장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남미 카톨릭 조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마약. 그러니까. 오늘날 바티칸 자금의 상당 금액은 커피와 마약입니다. 커피와 마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커피 붐이 불었던 것도 좌파들하고도 또 무관치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사방에 커피 전쟁 같잖아요. 그 커피가 팔린 것도 좌파들하고 이 비즈니스 커넥션이 꽤 크다고. 어쨌든 그래서 돈이 많아 여기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럽의 카톨릭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이 일로 넘어갔어. 그러면서 예수회가 카톨릭을 장악했죠. 근데 남미를 기반으로 한 예수회의 수입원은 다 마약과 커피다. 커피.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쌓아버리는 멕시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장벽을 쌓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장벽 쌓으면은 멕시코 애들이 못 넘어오나? 다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그러면 거기다 장벽을 트럼프가 왜 쌓나 한 거예요. 이거는 언론의,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보게 된다고. 야, 트럼프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야, 저 트럼프 병신 봐라. 저거 이상한 짓 한다고 보잖아요. 보는데,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트럼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벽을 쌓는 이유는 뭐냐? 하고 마약 단속이다. 그렇죠. 근데 마약 단속하면 누가 타결이 있느냐? 얘들. 바티칸. 어쨌든 예수회가 타결을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전쟁하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강력한 복음주의자? 어떤 개신교 좀 강력한 쪽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종교전쟁하는 거야, 지금 종교전쟁. 이게. 보니까 더 큰 그림은 종교전쟁이에요. 신교, 구교, 종교전쟁하고 있네요. 종교전쟁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면서 왕창 청와대에다가 카톨릭 애들을 끌어들였어요. 그것도 정의구현사재단. 예수 애들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반미, 친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개신교, 신교 국가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이 커넥션을 잘라버리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지금 완전히 카톨릭화 시켜버리는구만. 그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종교전쟁이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 우리는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그 돈 세탁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통갈게,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뭘 또 하고 있냐.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그 중국 애들이 지금 1대1로 하면서 지금 중국 애들이 군사기지를 어디다 짓고 있어요. 여기다 짓고 있죠. 남중국해. 남중국해 지면서 이 얘기는 뭐야. 중국은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지. 지금 태평양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절대 협조 안 해요. 대만도 안 해. 오키나와도 안 해. 중국이 이렇게 막혔어요, 지금. 그죠. 여긴 육지로 막혔어. 또 베트남이 있어. 자, 그럼 중국이 뚫고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이거 필리핀. 필리핀이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동네에 스페인 식민지 많잖아요. 해외 선교를 할 때 누가 나갔다? 예수회. 여긴 누가 갔겠어요? 예수회지. 여기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필리핀. 카톨릭과 기독교가 혼재하는 상황이죠. 지금 혼재하는데 여기는 미국 애들이 미군 기지를 지어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 요충지예요. 여기에 카톨릭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 애들은 그 카톨릭 그 영향 때문에 애 생기면 낙태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자,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대립을 해.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일본 협조 안 하고 대만, 오키나와 열도 다 막히고 베트남 협조 안 하고 이러니까 나갈 길이 없어. 제일 취약한 지역이 여기야. 역시 이 지역을 뚫으려면은 누구랑 손잡아야 된다? 바티칸하고. 지금 바티칸은 누구랑 비트코인 장사한다? 중국.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 보이네요. 오, 이게 중국과 바티칸 한편이네?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내가 반중 집회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 예. 조금만 얘기했잖아. 예. 문재인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응? 자, 그래서 이제. 와, 이게 종교전쟁은 죽어야 끝나는 건데. 어, 문제는 죽는 거. 3차 세계대전 벌릴 수 있어요. 그 자칫 잘못하면. 저기 아주 깊은 내용은 강의 오십시오. 강의 와야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스와프를 맺은 나라들,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하는 나라들을 예. 보면 중복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예.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 중국, 스위스, 즉 이거는 바티칸 연결이에요. 예. 그렇죠? 이러면서 범연대적으로 뭐야? 반미 혹은 반개신교라고 하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종교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란, 중국, 여기 물론 시리아를 내가 뺐지만 예. 러시아, 스위스, 바티칸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연대했다는 거예요. 예. 예. 연대해가지고 지금 현대판 뉴 그레이트 게임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진출해 이걸 막으려는 영미권이 지금 전쟁하는데 이러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리아까지 이렇게 끼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폭격가 다 박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 자, 그러니까 이 역사가 깊어요, 깊어. 무진장 깊어. 얘네들이 바로 예수회라고 남미에 들어온 애들 1492년 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신대륙 발견을 크리스토 콜럼버스가 했잖아요. 예. 그 누가 지원해줬어요? 그 자금을 스페인이 해준 거 아닙니까? 포르투갈. 이자벨라 여왕. 이자벨라 여왕에서 뭐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고 걔네들의 종교가 뭐예요? 그거 카톨릭이지. 그럼 왜 걔네들이 지원했냐예요. 그거 신규 구교 전쟁하다가 돈 딸리니까 돈 갖고 오라고. 모든 건 쩐이라 했잖아요. 모든 건 예. 쩐의 전쟁인데 여기 보면 이슬람 십자군 원정에 패배하면서 결국 바티칸이 부도가 납니다. 예.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독일 쪽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나와서 금속 활자를 개발해갖고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예, 그죠. 예. 이제 인쇄를 한 거예요. 옛날 때는 뭐 모르니까 막 하고 이제 막 고대 라틴어를 막 얘기하니까 예. 국민들이 뭘 알아?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 세금 내라는 소리야. 이러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네 하고 세금 갖다 바치고 예. 딸도 갖다 바치고 막 이랬다고요. 예,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개새끼 나한테 사기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열받지.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활자가 개발되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 바로 인쇄 때문이에요. 예. 그동안 사제들이 거짓말하고 잘 헤쳐먹었는데 예. 탑보로 인한 거야. 예.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죠. 박사님, 이 금속 활자가 사실은 고려가 몇백 년 더 우리가 앞에 앞서 있죠. 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고려가 캐레이니까 캐레이 통해가지고 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비공개 강의 때 얘기하죠. 예. 알면 다쳐. 예. 내가 예전에 막 임금님 능기는 당나귀기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종교전쟁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딸려요. 예. 자, 근데 이제 문제 뭐냐. 구교 지역과 신교 지역의 위치를 보면은 예. 구교 지역은 주로 어디였느냐? 주로 라틴족, 예. 스페인, 프랑스, 예. 그 다음에 로마, 뭐 이런 지역이고, 예. 신교가 탄생한 지역이 어디냐면 북유럽이에요. 예. 로마, 잘못 얘기다. 독일 지역이야. 예.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로마가 십자군 전쟁에 패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에 나타납니다. 예. 계속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다 먹어요. 예. 오스만 투르크가. 예. 근데 얘네들이 이슬람이랑 싸웠잖아. 예. 그래서 지중해 무역에서 막혀버렸어. 그죠. 무역을 못해. 예. 그리고 북쪽으로 가는 루트는 어떻게 되냐? 신교가 생겼어. 예.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이자벨라 여왕이 콜럼버스한테 얘기했던 거는 아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랬던 거예요. 예. 왜? 남쪽은 오스만 제국이 막히고 예. 북쪽은 독일 이쪽 신교 지역이 막혔기 때문에 바티칸이 신교도들과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예. 무역 루트가 막혔다고. 예. 그 막힌 무역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콜럼버스에게 돈을 준 거거든. 예. 근데 뒷걸음질 치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금광 찾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당시엔 금이 공용화폐였으니까. 예. 이런 역사적 연결이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가서 이 애들이 다 예수회야.
예수회가 뭐 하는 애들인데 학살하는 전문이란 말이야. 근데 무슨 뭐 베네딕토 교황이 한반도의 평화를 어쩌죠. 뭐 개소리 하냐는 거야 도대체.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며.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며.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신천 선생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회가 뭘 했는지를 보라고. 예수회가 1492년서부터 해서 500년 동안 아메리칸 인디안 대학살, 물론 개신교도 마찬가지 똑같은 짓 했어요. 했는데 이런 짓 했고, 일본에 들어와서 오다 노부나가한테 총을 팔아가지고 일본 내전을 일으킨 놈들이고, 그죠.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무기를 팔아서 임진왜를 기리는 놈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 놈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구교 애들이 여기서 금을 갖고 와서 전쟁하니까 냄새 맡고 신교도들도 야, 그럼 나도 갈래 이러면서 갔다고. 그래서 남미는 카톨릭이, 북미는 개신교 쪽 신교가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교화됐죠. 이건 프랑스. 프랑스는 좌우로 동서 식민지 맞아요. 개척하고 영국은 위에서 아래로. 맞아요. 왜? 프랑스가 지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죠. 이런 식민지 개척. 그러니까 식민지 쟁탈 전에 근본적인 바닥엔 무엇이 있느냐? 종교전쟁. 종교전쟁이야.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레이트 게임의 그 근본적인 뒷배경이 뭐냐? 종교전쟁이라는 거야. 그 프랑스는 저기 뭡니까? 가톨릭인가요? 카톨릭.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존나 개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카톨릭이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카톨릭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제거해버리죠. 이런 또 음모론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이 음모론과 내가 찾아서 얻은 음모론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얘기 안 해. 돈 내고 오세요. 강의 와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트 게임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도 바로 이런 구교와 신교의 그 대립이에요. 동방정교도 구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는 동방정교예요. 거기에 대한 신교의 저항.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가 좋아하는 데는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속담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그 새를 설득하는 방법, 새를 울게 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의 영웅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 세 명이 어떻게 설득했냐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 스타일은 오다 노부나가라고 했잖아요. 뭐냐?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아, 그래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뭐라고 했느냐? 까먹었어. 도쿠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면 뭐냐? 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통일을 다 했어요. 1582년 이때쯤 되면 거의 통일을 완성시키거든요. 완성을 시켰는데 이때 얘가 바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혼노지의 변이에요.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장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 오다 노부나가의 부장의 종교가 뭐인지 아세요? 가톨릭. 아, 예수였어요. 예수. 왜? 일본 전국시대를 이용해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다 노부나가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이 무기를 다 팔아먹지도 못해서 창고에 재고가 있는데 얘가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일본을 더 혼란을 지속시키려고 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압을 해버립니다. 예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계산착오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야, 저 한국 가서 해라. 조선 가서 해라. 그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나오죠? 1549년 7월 큐슈에 상륙한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 아까 카톨릭 뉴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본에 최초로 갔던 카톨릭 신부는 샤비에르. 같은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얘 뭐 했어? 무기 팔아먹은 놈이다. 그쵸? 그래서 조총을 전수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켜. 보세요. 그래서 조선을 정복하고 전역에 교회당을 세운 애가 누구냐? 이 새끼예요. 이 새끼. 그쵸? 우리나라 예수회가 들어서 뭔 짓을 했냐? 임진왜란. 사람 죽이고 소수행장이 신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바로 이해지. 이거 십자가인데, 십자가. 얘네들. 임진왜란을 누가 일으켰느냐? 예수회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쪽발이 개새끼 그래.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조선으로 공격을 했느냐? 여기 나오나 사비르 천주교 진짜 일본 땅에 가서 포교를 시작해서 쭉 이 얘기 나오죠? 이게 뭐냐?
화승총을 조총으로 계약하고 3단 철법을 논의하며 일본을 제패한 오다 노부나가는 천주교 예수회를 적극 후원하였다. 왜? 예. 무기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일본이 통일되고 나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를 죽인 게 예수회라는 걸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예수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어요. 왜? 무기 살려고. 예. 그랬는데 일본 열도가 통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 예수회들이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시켰단 말이에요. 그 죽였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안 거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것 봐라.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네?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얘가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어. 왜? 그 당시에 이미 전국시대에서 각 제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조총부대를 왕창 만드는데 그 조총부대는 다 가톨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조총부대를 제거하려고 했다가는 일본이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거는 예수회가 좋아하는 일이야. 예.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뭘 하느냐? 임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야지 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총부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쓴 전략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일본을 바라봐야 된다야. 누가 전쟁 일으켰어요? 예수회라니까 그러네. 응? 그래서 우리가 침략당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소소행장을 보내고 가등청정을 같이 내보내요. 예. 왜? 가등청정은 불교 신자였거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500년 뒤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 소소행장하고 가등청정을 불러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에 대한 전략 행위를 한 다음에 소소행정 너 먼저 가. 그런 다음에 가등청정 불러놓고 야, 저 새끼가 조선을 점령하면 네가 소소행정을 암살해라. 그래. 그 명령을 낸다. 왜?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소소행정을 키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카톨릭 부대를 전멸시키려 해서 왜? 카톨릭 신자의 조국은 어디다? 어디에? 그렇죠. 로마. 그렇지. 일본이 아니거든. 바티칸.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티칸을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대일본 제국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본의 편이 아니거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거를 내던 거예요. 결국 한국이 거기서 희생당하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세키 가하라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배신을 때리죠.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서군이 배신을 때리는 바람에 여기 모리라는 이쪽 가문이 이 서군이에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지원하는 데인데 얘가 배신을 때리는 바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쉽게 서군을 제압하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일본 열도를 재통일한 다음에 제일부터 뭐 하느냐? 쇄국 정치. 여기서 말하는 쇄국 정치는 뭐냐? 카톨릭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왜 쇄국이냐? 왜 입구마냐?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갈지 쇄국 정치는 마치 어떤 문물을 폐쇄하고 어떤 이 세계 무역을 이렇게 못하게 한 걸로 묘사하는데 그게 아니라 쇄국 정치는 뭐에 대한 쇄국 정치냐? 카톨릭에 대한 쇄국 정치예요. 왜? 예수 애들이 와 무기 팔아먹었거든. 그러면 우리도 조선 후기로 가면 전부 다 쇄국 정책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얘들이 와가지고 난장판 핀 거 예수회 때문이에요. 예수회 그러니까는 카톨릭 서적을 불온 서적을 해가지고 정조 사도세자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임진왜란 때 예수회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부추겼고 무기도 팔아먹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카톨릭 개종도 강요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조선의 왕조의 입장에서는 카톨릭 서적은 불온 서적이에요. 주체 사상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사도세자가 그걸 보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여야지.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사도세자를 누가 띄워주고 있어요? 카톨릭 애들이 또 띄우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배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조선 왕실에서 김대건 신부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게 결국은 쇄국한 거 아닙니까? 좌익인사. 좌익인사. 빨갱이 척살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거한 거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절두산에 가면 영웅으로 추돼 있죠. 이게 바로 5.18의 원조예요. 이게 5.18의 원조라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 뉴스에 보면은 일본에서 그리스도교는 1580년 불법이 됐고 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땐 도쿠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리사단 즉 기독교 군대를 조선으로 싹 빼낸 다음에 일본 내에서 카톨릭 금지시켜버려요.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카톨릭 제거 작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 이에야스는 정적의 관계에 있었지만 둘 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
일본인이야. 예. 이들에게서 조국은 어디예요? 일본이야. 일본이지. 예. 정적의 관계지만은 예. 이들에게 공동의 적은 카톨릭이었어요. 왜? 이 새끼들은 하나님의 나라야. 예.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의식이 없어. 이거 예. 너무 위험하다 생각해서 제거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카콜의 기리산 안에서 쭉 지금까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에? 아니 일본에. 일본에? 네. 그래서 뭐 일본 교회 슬픈 단말이다.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냐는 거지. 예. 얘네들이 뭐 했는데? 얘네들이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내전을 일으키고 예. 일본의 민족 정신을 파괴하고 예. 이런 것들을 했던 애들의 그 후손들이라고. 예. 그게 무슨 교회 슬픈단면이야. 얘는 매국노지. 네? 매국노 자식들이. 종교에 빠져서 조국을 배신하다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메이지 유신. 마찬가지. 이러한 종교 분쟁 상황에서 아시아는 공백 상태에 있었거든. 이 지역에 들어온 게 바로 그 당시에는 근대화를 한다면서 들어왔던 미국하고 영국 애들이에요. 메이지 유신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있어. 즉 예. 신교도들이에요. 예. 근데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신교도들의 그 바로 경제 기반 때문이에요. 그 카톨릭의 기반은 농업이에요. 봉건사회 시스템. 근데 신교도들은 일단 구태탄 일으켰는데 예. 땅이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역, 그 다음에 그 공장을 통한 제조업 이런 거를 통해서 부를 이룬다고. 물론 그러다 이제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농경 산업을 능가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업국가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카톨릭은 짜져버렸는데 예.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바로 그 배후 세력들이 바로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신교도들을 기반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산업화가 되면서 성공하는 기반이 된다고. 나중에 이 신규국의 전쟁이 남북 전쟁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미국에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교도들은 북부, 예. 남쪽은 카톨릭.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아주 좀 복잡하긴 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남부군을 지원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예. 네. 그리고 남부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죠. 북부는 산업을 기반으로. 예. 그래서 사실 이 전쟁도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북 전쟁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했던 미국이 만약에 남북 전쟁에서 남부군이 승리했다고 하면 미국은 오늘날 슈퍼파워가 못 됐어요. 왜? 농경 국가로 전락했을 테니까. 근데 북부군이 이겼기 때문에 산업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 남북 전쟁에 지원하고 나가지고 경제가 파탄 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촉발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그 프랑스는 영국하고 경쟁 국가였잖아요. 예. 그러한 프랑스의 국왕을 살려두면 되겠나? 프랑스 약해졌을 때 제거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종교 전쟁, 결국 다 종교 전쟁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배후,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의 배후 이런 데는 당연히 신교도들이 개입돼 있죠. 예. 가보게요. 이것도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미국 애들이 일본을 통해서 왔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남북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그 남는 무기들이 일본으로 다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공개강했다. 여기선 얘기 안 해요. 내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 역사가 있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지금 그 좌편적으로 보면 일본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예. 근데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예. 일본도 많이 피해를 봤다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좌파들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자본주의 그 다음에 봉건주의랑 닮았다는데 실질적으로 비교하면요 공산주의랑 봉건주의가 닮아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예.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500년 전에 시작됐던 종교 갈등이 유럽에서 시작됐던 종교 갈등이 예. 정치 이념적으로는 카톨릭은 인민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신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해요. 이게 예. 시대가 변했어 이제 예. 이제 과거 같은 시대 아니잖아요. 예.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막 탄생할 때 그 당시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했고 공산주의 이념도 그때 거의 동시대에 탄생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바티칸에 저항해서 근대 공화국가를 이뤘던 영국 같은 나라, 예. 네덜란드, 독일 이거 완전 반카톨릭 집단이죠. 예. 이런 나라들이 바로 자유사상, 자본주의를 위주로 해서 개신교를 종교 이념으로 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바로 이러한 신교 집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반대 사상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의 반대인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반대인 인민민주주의 쪽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카톨릭이 많으면 좌파적 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국, 전쟁을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예. 왜? 바티칸이 옛날같이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뺏기고 바티칸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지원했느냐? 바로 전체주의자들을 지원해요. 바로 누구야? 무솔리니, 히틀러.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배후 세력에는 카톨릭이 있었다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대. 예. 이것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는 종교전쟁이에요. 무너진 카톨릭이 카톨릭의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히틀러를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히틀러가 저 유태인들 그 가스 실어 내가 600만 원 죽여버린 거는 사실은 유태인들이 다 지금 이쪽에 미국 건설하니까 이쪽 힘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죽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왜냐면 미국의 정치 경제를 누가 주도해요? 유태인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서는 유태인은 제거의 대상이죠. 아. 원래 중세시대 때에도 카톨릭은 유태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압박하면서 잘 해왔는데 예.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인해서 예. 뒤집혔잖아. 그죠. 근데 이때도 아직 과도기였기 때문에 카톨릭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를 제압하면서 부활을 꿈꾸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예. 미국이 오늘날 슈퍼 강대국이 됐죠. 예. 그리고 저 동북아시아에서라는 대리전에서도 보면은 북한, 남한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카톨릭 계열 애들이 이상하게 북한을 좋아한다는 사실. 그리고 개신교 사람들 보면은 북한을 싫어하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지. 사실은 당연한 그죠. 건데 당연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성향이 강할수록 침묵적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반공산주의 활동 하시는 분들, 반동성애 활동하시는 분들 전부 그 교회 분들이에요. 개신교 쪽의 비율이 높다예요. 다 그리고 개신교 카톨릭 쪽 성향은 이쪽 비율이 많아. 근데 이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 500년 동안의 구교와 신교의 뿌리 깊은 종교 갈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해요. 예. 제가 이제 식민 개척도 그랬고 모든 것이 다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왜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한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면 카톨릭이 동북아시아에서 선교 활동하고자 하는 전초 기지는 무너진다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 평화라는 게 그냥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자 이거 아닙니까? 중국 애들이 평화 이야기하는 게 현 상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 중국은 카톨릭하고 지금 카톨릭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그 품계하는 거를 지금 바티칸한테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치? 북한도 이것을 네. 지금 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좌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생겼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만들어졌는데 카톨릭한테 치여가 도망간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쫓겨나던 나라야. 어떻게 예. 보면은 루저야. 예. 패자의 나라인데 그 패배할 패자의 패자가 패권의 패자로 바뀌어버렸어. 그죠. 예. 그래도 패권국가가 돼버렸다고.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은 카톨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 내에는 여전히 카톨릭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좌파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투쟁이 아직도 역사라고 미국은. 그러면서 카톨릭이 세력이 달리니까 누구랑 힘을 합치냐? 이슬람이랑 힘을 합쳐요. 이런 범이슬람 연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도 이슬람이랑 연대를 하죠. 그게 누구냐? 수니파. 예. 카톨릭 쪽은 시아파. 시아파. 이런 것들이 탁탁탁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예. 가장 그 신도 비율이 높은 불교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리버리 짝짝꿍이.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보니까. 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 거야. 아니, 좀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 전쟁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중에 누가 착한 놈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착한 놈이야. 다 개새끼야, 내 입장에서. 예. 다 개새끼인데 승자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구교고 신교고 얘네들의 사상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서양이에요. 예. 한국인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고. 나는 한국인이야. 예.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외세 세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외세의 정신까지 팔아먹었나? 나는 안 된다고 봐. 내가 왜 오다 노부나가를 좋아하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열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을 뿐이지 예수회가 일본 열대 퍼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고 도쿠가 이에야스도 마찬가지였어.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금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 그리고 자국을 그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면 외세 세력도 이용을 했어요. 예. 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됐던 카톨릭이 됐던 왜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치 세력으로 이용하면서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드냐는 거예요. 나는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한국인이야.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때문에. 응?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주입식 교육 때문에. 어? 그래서 내가 한유 동존을 얘기하지만 예. 나는 예루살렘? 얘는 예루살렘보다 난 서울이 더 우선이라고. 어?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내 그 가치관은 변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이 국제 정치 속에서 종교도 이용할 수 있고 정치 이념도 이용할 수 있고 이데올로기도 이용할 수 있고 이 국가들 주변 국가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인이 한국이라는 거는 잊지 말고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이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